자, 앞서 볼츠만에 대한 얘기를 슬쩍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지금 할 얘기는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어떤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엔트로피의 최초 발견자는 클라우지우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어떻게 엔트로피를 발견하게 된 건지는 뒤에 슬쩍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엔트로피를 처음 발견한 클라우지우스 관점에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거. 아이고 깜짝아. 첫 번째 1.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어디에? 엔트로피에.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엔트로피는 언제 커지느냐? 바로 열량. 이게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무조건 커집니다. 무조건 커집니다. 자, 왜냐? 그리고 지금 이런 고전 역학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수학적인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지금 할 얘기는 원리적으로 수학적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여서 얘를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드린 말씀은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수학적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나 보다 라는 사실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대상이 가질 수 있는 열량, 그게 커지면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보이시죠? 자, 왜냐? 여러분, 열. 요거의 정의가 뭡니까? 열. 열은 무엇을 강화시킨다고 했었죠? 바로 chaotic motion. 요거를 증가시킵니다. 자, 보이시죠? 자, chaotic motion.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무질서 운동. 열이 출입이 되면 무질서 운동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무질서하다라는 말의 뭐 대강의 뜻이나 쓰임은 알죠? 무질서하다. 그리고 이 단어 어디서 온 단어인지는 알겠어요? 왜? 혹시 이 단어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콩글리시로 읽으면 카오스잖아요. 근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chaos. 알겠어요? chaos. 알겠죠? 그래서 A R S chaos. 알겠죠? 근데 이거를 콩글리시로 읽으면 카오스 이렇게 읽는 거지. 어떻게 번역해요? 혼돈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chaos와 반대적 개념이라 할까?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질서. 요거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써요? 카즈머스. 콩글리시로 코스모스. 알겠어요? 코스모스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카즈머스.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이 카즈머스인 책이 하나 있죠? 바로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쓴 책이 있죠. 그래서 거의 천문학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 같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카즈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카즈머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 혼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혼돈의 형용사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무질서한 이라는 뜻으로 쓴 형용사 chaotic. 알겠죠?
그래서 chaos 형용사 chaotic.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질서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질서한 움직임이 뭘까요? 혹은 무질서한 움직임의 예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확산 좋습니다. 확산 좋고요. 그런데 초등 교과 과정에서 무질서한 움직임을 맨 처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초등 교과 과정에서. 이게 초등학교 과학책이 이렇게 나와요. 바로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시 대류. 대류가 뭐냐면 무르 부르 부글부글. 이거 대류인 거 알죠? 네. 대류인 거 알죠? 그리고 꼭 액체뿐 아니라 기체도 대류를 할 수 있고 요런 움직임이 가장 대표적인 chaotic motion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chaotic motion의 특징이 있죠. 바로 무게중심이 변해요? 무게중심이 안 변해요? 무게중심 안 변하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움직이는 건 맞아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왜 초등교과 과정에 보면 이게 물이 끓는 것을 관찰해 보자 하면서 여기다 뭐 이게 양념처럼 뭐 넣기도 하죠. 맞아요. 뭐 톱밥 같은 거요. 톱밥 같은 거. 톱밥 같은 거 넣으면 대류할 때 톱밥에 갇혀서 같이 확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톱밥 같은 걸 뭐 넣어보자. 그 다음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가열을 해보자.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꾸러기 실험 교실 해가지고 막 한번 한번 이렇게 부글부글 이런 것을 대류라고 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네. 송현아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래. 오 그 초등학교 때 송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송현아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까지 초등학교 때 사진 하나 갖다 주면 안 돼요? 왠지 보고 싶은데요? 송현이 초등학교 때 완전 러블리하게 생긴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 좋아. 그래. 윤영아 궁금하죠? 윤영아 궁금하죠? 초등 송현 궁금하죠? 아마 딱히 그래. 저 어쨌건 그래. 하여튼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면 이 대류라고 하는 움직임은 잘 봐요. 무게중심이 고정돼 있다. 알겠죠? 그런 움직임을 유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열. 알겠죠? 네. 그러면 딱 봐도 직관적으로 매우 정돈된 움직임처럼 보여요? 무질서한 움직임처럼 보여요? 무질서하니까 열량을 흡수하게 되면 무질서도인 엔트로피도 무조건 증가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질서 안 하면 무슨 운동이 있어요? 네? 무질서 안 하면 무슨 운동이겠어요? 질서 운동. 바로 오거노즈드 모션이라고 해요. 오거노즈드 모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거노즈드 모션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바로 조직된 움직임. 요걸 오거노즈드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chaotic motion이 무게중심이 고정된 움직임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오거노즈드 모션은 무슨 움직임이겠어요? 무게중심. 바로 무게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이 이게 바로 조직된 움직임이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있는 움직임이 무질서해지는 거라면 무게중심이 직접 변하는 움직임은 무질서해지는 거겠어요? 질서가 있겠어요? 질서가 있겠죠? 그래서 칼 세이건 책 제목이 카즈모스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진짜 이해했어요? 네. 자,
카즈머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는 뭐예요? 행성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이죠. 네. 천체의 움직임은 오거너즈드 모션이에요, 케이오틱 모션이에요? 천체의 움직임은 오거너즈드 모션이죠. 네. 왜냐하면 질량 덩어리의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변해요.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천체의 모든 움직임은 오거너즈드 모션인 거예요. 그 오거너즈드 모션을 명사로 뭐라고 부른다? 카즈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의 책에는 뭐 뜨거워졌어요, 차가워졌어요 이런 얘기보다 어떤 얘기가 더 많아요? 화성이 있는데 화성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그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에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강화시킨다? 케이오틱 모션을 강화하기 때문에 열량을 흡수하게 되면 무조건 무질소도가 증가한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무질소도는 커집니다. 언제? 해당 대상의 온도 이게 낮을 때 무질소도는 더더욱 크게 증가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저온 조건일수록 열량을 받아들일 때 뭐 흡열이라고 합시다. 무질서도의 증가가 더 커집니다. 그냥 사실 이걸 말로 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그 전문적인 책에 어떤 설명이 있느냐? 어차피 아무리 전문적인 책을 찾아도 증명이 안 되는 문제인지라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 겠어요? 아주 전문적인 물리학 책을 찾아도 어차피 증명을 못하는 거라 예시를 들어 혹은 은유적으로 이렇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내가 읽었던 물리학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풍 하는 재채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재채기 소리는 기본적으로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엄청 큰 소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LAFC의 홈구장인 BMO 홈구장에 갔다고 쳐봐요. 갑자기 교체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예요. 그때 내가 에풍 했어요.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럼 이거 들리겠어요? 재채기 한지도 모르겠어요. 한지도 모르겠지. 왜? 옆에 사람들이 우와 이러고 있을 테니까.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런데 그 재채기를 내가 하필 아무도 없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똑같은 재채기를 에풍 하면은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나겠죠?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뭔 말이냐? 내가 아주 온도 조건이 낮으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만약에 내가 저온 조건이어서, 저온 조건이면 열량을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조금 가지고 있게 돼요? 저온 조건에서는 열량을 조금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저온에서 내가 만약에 100줄의 열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추가로 100줄을 받았다. 그럼 나중에 내가 200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얼마나 증가한 거야? 이때는 100%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온 상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400줄의 열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100줄의 열량이 들어왔다. 그럼 나중에 500줄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100이 200이 되는 건 100% 증가지만 40이 500이 되는 건 뭐 한 20, 30% 증가하는 건가?
뭐 그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흡수한 열량은 같은데 나의 초기 상태에 따라서 변화율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은유적으로 재채기 얘기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이제 전설처럼 그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나도 이게 직관한 건 아니고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서울대 가면 이렇게 그 중앙 도서관이라고 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이제 거기에 그 대학 도서관 가본 적 있는 대학 도서관. 대학 도서관 가본 사람. 하버드 도서. 그런데 대학 도서관 가본 사람. 가면은 이게 공간이 널찍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래된 대학일수록 그 도서관 자체도 이게 볼만해. 이렇게 으리으리해. 물론 그것도 한 10분 가지만 10분 넘어가면 뭐 그때부터는 별 재미없죠. 그렇죠? 뭐 하는데 이제 우선 딱 보면 와, 으리으리하잖아. 그럼 이제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개인 책상이야, 완전 개방형 책상이야. 보통 쫙 개방돼 가지고 책상이 끝도 갓도 없을 큰 책상에 학생들이 이제 띄엄띄엄 앉아서 책도 보고 공부도 보고만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대도서관에도 그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도서관에 어떤 언니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시 공부. 고시 알죠? 혹시 여러분 사법고시, 뭐 외무고시, 행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고시 공부가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를 막 하고 있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개방형 책상 반대편에 도서관에 가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플 둘이가 앉아가지고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둘이 앉아서 왜 그래?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서관에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고시 언니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는데 막 신경 써가지고 이 언니가 갑자기 공부하다가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 고시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지, 야, 너희가 지금 도서관에서 뭐 할 거야? 한 거야. 이거 막 미치고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요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직관한 건 아니고 선배한테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도서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서 시우야? 도서관에서 연애질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모로 민폐다. 알겠죠? 그래요? 시우 여자친구가 있어요? 좋군요. 좋습니다. 멋집니다.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꼭 하나 알아둘 거, 델타 S 서라운딩 변화입니다. 자, 엔트로피의 변화죠. 엔트로피의 변화인데 누구의 엔트로피? 주위의 엔트로피. 이 주위의 엔트로피 얘 어떻게 정의되느냐예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수학적으로 막 뭐 증명하고 어떻게 해서 유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정한 겁니다. 누가 정의했을까요? 볼츠만이요. 요 양반이요.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의했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죠. 외우는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엔트로피를 정의했느냐, 요겁니다. 자, T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온도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Q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수립하는 열량. 아예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가 이렇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량이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가면 또 엔트로피가 커지는 체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이 수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수식은 단서가 붙습니다. 단.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단 이게 중요해요. 자, 얘는 뭐냐면 어떤 단서가 붙냐면 바로 흡열이건 발열이건 온도가 안 변하는 서라운딩에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건 발열 반응이 일어나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서라운딩에 대해서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평소에 그냥 뭐 상식이나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발열 반응 되면 온도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냥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발열이다. 그럼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사용하는 핫팩 있잖아요. 핫팩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말을 쓸 때 핫팩은 흡열팩이에요, 발열팩이에요? 발열팩. 핫팩은 발열팩이잖아요. 그럼 발열이 일어나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지. 무슨 말이야? 뜨끈뜨끈해지잖아. 그럼 그럼 뭐 써볼까? 지금 발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발열은 뜨끈뜨끈. 자, 그럼 역으로 흡열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야, 차가워지는 거야? 흡열은 그러면 그건 차가워지. 차가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찹찹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이건 분명 온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온도 변화가 없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분명 흡열이고 분명 발열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은데 온도가 안 변한대요. 네. 어떤 경우일까요? 엄청 클 때. 정답. 거대 서라운딩. 무슨 말 알겠죠? 거대한 서라운딩. 그 거대한 서라운딩 예로 들면 누구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지구 같은 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물을 끓였어요. 그럼 열심히 이제 라면 끓여 먹었지만 하지만 물을 끓일 때 썼던 화석연료의 열 에너지가 100% 라면만 끓인 건 아니겠죠. 공기중으로 공기중으로 또 대부분의 열량은 이렇게 소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방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석연료 태워서 나온 열량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면 그 덕에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야 되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어떻게 돼? 다 녹고 그래서 북극곰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어서 멸종을 한 거니까 북극곰의 멸종은 너가 라면을 끓여 먹어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려운 약간 억울한 감은 있죠. 네. 북극곰의 멸종이 너가 뭐 라면을 끓여 먹어서다. 자, 약간 억울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겨우 라면을 끓여 먹어서 활용한 화석연료의 열량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물질량이 적어요, 물질량이 많아요? 물질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물리량이 동시에 크겠어요? 비열. 바로 열 용량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열량 출입이 벌어져도 지구의 온도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하의 서라운딩에서는 엔트로피를 이런 수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거대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겠어요? 상당히 흔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연력학적인 계산에서 이 수식을 그대로 외워서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준다. 자, 그러면 지우사 쑥쑥쑥쑥.
자, 그러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서라운딩 했으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도 표현해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짜잔. 바로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러티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자, 클라우지우스는 뭐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뭐 이건 뭐 딱히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이니퀄러티라고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 정현이. 그렇죠. 정현이. 그렇죠. 정현이. 그렇죠. 그래. 후배랑 결혼한 정현이. 그렇죠. 정현? 이거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아, 불평등이요? 예, 불평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군요. 불평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을 그 뭐냐면 수학에서 이니퀄러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사회학에서는 뭐 불평등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부등식을 이니퀄러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자, 이게 뭐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냐면, 봐봐. 어떤 가능. 자, 가능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불가능의 반대말이죠. 불가능의 반대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가능한 변화에서는 델타 S 유니브 보이시죠? 델타 S 유니브는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어떤 변화가 가능하려면 이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될 때 가능하겠어요? 양수. 바로 음수이면 어떤 상황이죠? 음수이면 임파서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음수가 아니면 된 거 아니야, 그지? 음수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음수가 아니다를 부등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음수가 아니다.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때 아예 0보다 크면 그건 자발적인 거고, 등호면 가역 평형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걸 약간 미시적 변화에 대해서도 표기할 수 있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자, 이제 여기 줄게요. 됐습니다. 네. 됐다. 지우사 쑥쑥쑥쑥. 자, 그러면 이때 아까 봤듯이 요 서라운딩의 무질서도 변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B분의 DQ. 더하기 t분의 dq 서라운딩,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나요?
아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라고 쓰라고 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미시 변화니까 미분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뭐냐면은 변화라는 뜻으로 이렇게 소문자 D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 다음 이제 이 표현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어떻게 바꾸어 쓴 거냐면요. 바로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알겠죠?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했다. 요 근거가 뭐죠? 예, 그 당연한 근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열량 보조. 저 당연한 근거를 물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왜 상이라 뭐라고? 뭐라고? 건조리에서 누가 뭘 했는데? 정답! 오. 아, 그렇죠. 뒤에서 누가 얘기해줘. 아, 시우였어요? 아, 시우 멋져요? 좋아. 그렇죠. 좋습니다. 바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에너지 보존이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DQ 유니브, DQ 시스템, DQ 서라운딩 한 개 0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Q라고 하는 건 열량을 뜻하니까 DQ 시스템은 시스템의 열량 변화 이거죠. 그 다음 DQ 서라운딩은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 이거는 당연히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란 바로 전 우주의 열이 없다가 아니라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우주에 열이 없나요? 있죠. 아니 그럴 리가. 저기 가까운 태양도 뜨끈뜨끈한데 왜 열이 없겠어요? 저 수식은 우리 우주에 열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우주에 열량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요 수식이고 그걸 이름하여 에너지 보존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관계식을 적용하면 얘를 이렇게 바꾼 거야. 됐죠? 그런데 이때 어쨌거나 가능한 변화에서는 이 수식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에 돌입하게 되느냐? 얘는 짜잔. 됐죠? 요런 변화에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표현된 부등식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하기가 편한데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부등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부등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계산하기가 편하겠어요? 조금 껄쩍지근하겠어요? 껄쩍지근하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딱 규정돼 있고 그럼 딱 규정돼 있으니까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조금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정도까지 딱 생각을 해두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가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긴 하는 거지만 부등호여서 이게 완전히 조금 이게 조금 뭐냐? 조금 이게 뭐냐면은 약간 좀 불명확하다고.
그런데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아주 명쾌한 방법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뭐죠? 이거 보면 이게 부등호니까 아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런데 갑자기 어떤 연구 결과가 툭 나오면서 오 이러면 되겠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아,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연구 결과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내 교재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쭉 넘어가면 102, 10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재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카르노 사이클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되는데 이게 카르노 사이클이 이게 이제 물리 시간에 좀 배우죠. 네. 배우죠. 그리고 이제 화학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뭐 나는 이번에 카르노 사이클을 굳이 설명하진 않겠어요. 근데 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보충 강의 영상도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릴 텐데 뭐 화학 시험에서 이 카르노 사이클이 직접 언급되는 건 아니라 중요한 결론만 하나 설명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화학 시험에 카르노 사이클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바로 이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는 거지. 그걸 알게 해준 연구 결과가 바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물리 시간에 좀 공부를 하시고요. 물리 시간에도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화학이니까 뭐 그걸 구체적으로 수리적으로 다 하는 건 물리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뭐라고요?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죠? 네. 만약 엔트로피가 경로함수였잖아요. 만약 엔트로피가 경로함수였으면 우리는 아직도 증기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헐. 지금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물질 문명을 활용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 많습니다만 그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물질 문명은 인간의 탈 것이 아닌가 싶어요. 탈 것. 오. 사실 휴대전화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게 휴대전화는 그래 좀 정적이잖아요. 네. 실제로 인간을 아예 물리적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탈 것이잖아요. 네.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동차도 타죠. 뭐 배도 타죠. 비행기도 타죠. 그 모든 공학적 산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엔트로피가 만약에 경로함수였잖아. 그러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탈것 문명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에 아이디어를 보태준 연구 결과가 바로 카르노 사이클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지금은 이 결과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저기 가은이랑 무슨 얘기 한 거예요? 왜 빨대를 만지작 한 거예요? 진짜로요? 우와, 가은이 수업도 안 들고 열심히 학 만들었네. 가은이 대단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은아, 엔트로피는 무슨 함수요? 그래? 그래? 그래요? 좋아요, 그렇죠? 하하, 참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 참네. 알겠습니다. 그래, 저 누구야? 저기, 그 뭐야? 저 현춘. 현춘이요. 아니, 현춘이 아니고. 현춘이는 잘 있어요? 현충이요. 현춘. 현춘. 여러분 학교 현춘이가 많죠? 맞아요. 권현춘. 잘 사는 거. 잘 살아요? 그렇죠. 자긴 재혁이잖아요. 그렇지. 재혁 자기도 학 받고 싶죠. 방금 비우는 건 뭐예요, 지금? 비우는 게 아니라. 그럼요. 자기도 학 받고 싶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것, 이게 연력학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상태함수의 뜻은 뭐예요?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뭘 알 필요가 없다? 경로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실제가 아닌 가상적 경로를 가정해도 처음과 끝만 동일하면 델타 S 시스템의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처음이 있고 어떤 끝이 있으면 그것의 차이인 무질서도의 변화는 그걸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건 아니면은 내가 임의로 정한 가짜 과정이라고 하건 처음과 끝만 같으면 이 값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죠. 실제로 벌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죠. 아주 컴플렉스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줬다 뺐다 엄청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짜 경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굉장히 편한 경로로. 단순한 경로. 심플하고 이지한 경로를 새롭게 내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한 것에서 구한 이 값은 실제로 벌어진 변화에서의 값과 같다 다르다? 같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떡한다? 모든 변화를 가역적으로 가정하고 델타 S 시스템을 계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원리적으로는 부등식인데 마치 등호인 것처럼 그냥 전부 다 계산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자체가 상태함수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표현하고 계산합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 중간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쑥. 그래서 세 번째 3. 자, 요거 하고 좀 끊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3. 자, 세 번째 3은 뭐냐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만약 내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 표현이랑 똑같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REB. REB 뭔 뜻이겠까요? 뭐 줄임말일까요? 네, 바로 여기서 뭐냐면 가역적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versible. 그거를 줄여서 REB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이 그냥 가역적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여도 비가역적이어도, 알겠죠? 실제로는 비가역적이어도 가역적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일치시키면 돼요? 뭐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치시키면 돼요?
처음과 끝만 일정하게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역으로 왔건 비가역으로 왔건 서울로 왔건 대전으로 돌아왔건 처음하고 끝만 같으면 엔트로피 변화는 똑같이 계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꾼다? 바로 요 상태에서 첫 번째 1 등 온 과정. 뭐 조금 더 단서를 쓸까요?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 이 수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우면 되겠죠? 되겠죠? 씌우자.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 수식 기억나나요? 자, 이 수식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수식입니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죠. 자, 여기다가 여기에 뭐라고 써볼까요? 여기에 자, 잘 보면 여기서 여기에 이상기체다 라고 적용을 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상기체에 어떻게 적용했을 수 있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수식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 뭐였더라? NCV. 네, 외우라고 했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상기체에 적용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NCV 델타 T가 된다고 했죠? 네. 어디서부터 어디가? 여기부터 여기가. 네. 그게 DQ, DW가 된다고요. 네. 아시겠죠?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언제나 이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N은 뭐예요? N, 물질량, 몰수. CB는 정적 비열, DT는 온도 변화. 알겠죠? 그래서 꼭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리적 관계가 있는데 그건 대꾸 그냥 외워야 돼. 알겠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이거야. 그런데 지금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온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dt가 뭐가 되겠어요? 0이겠죠. 그러면 이 수식의 통으로 뭐가 되는 거야? 0.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dq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dw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dw에서 팽창일만 고려하면 dw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팽창일만 고려하면 dw를 마이너스 pex db로 쓸 수 있죠? 맞습니까? 팽창일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ex db라고 했죠? 기억나죠? 자, 이제 얘는 다시 한번 가역이다. 지금 여기 가역이란 말은 어디 있어요? 가역이란 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왜 가역으로 가정해요? 비가역이어도 가역으로 가정하는 거죠. 왜? 지금 목적은 이걸 구하는 데 있어요. 지금 목적은 이걸 구하는 데 있어요. 지금 목적은 이걸 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이 비가역이라고 해도 가역으로 가정하고 얘를 구하면 실제로 벌어진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비가역으로 가정을 해도 중간 과정은 다 가역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역으로 가정하는 과정에서의 구한 일은
실제 일이겠어요? 가짜 일이겠어요? 실제. 가짜 일이죠. 만약에 지금 비가역으로 진행됐다면. 아. 실제 지금 비가역으로 진행됐지만 일을 가짜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역적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가짜 일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한 그 엔트로피는 희한하게도 진짜 엔트로피가 된다고요. 왜? 엔트로피는 무슨 함수니까? 상태 함수니까. 만약 지금 모두 다 원래 진짜로 가역이면 다 가역으로 하는 게 맞는데 비가역이었어도 가역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역이라고 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그냥 P로 바뀌겠죠? 가역에서의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게 가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상기체의 가역 팽창에서는 열량 변화가 결국 요런 꼴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상기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P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B분의 nRT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드디어 여기에 있는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T분의 DQ 시스템 레버시블인데 지금 이놈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라? 요 수식을 넣어라. 그럼 계산하시면 nRT B dB 나누기 T 됐죠? 그럼 샥샥샥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nR 곱하기 B분의 1 dB 됐죠? 그럼 이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미분돼 있는 걸 적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적분하면 되겠죠? 이때 몰수하고 기체상수는 상수라 둔다면 처음 부피에서 나중 부피까지 부피 역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nR 로그 V1에서 V2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은 가역 과정에서 성립하나요? 둘 다 성립하죠. 비가역 과정에서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가역이 됐건 비가역이 됐건 현재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이상기체고 그 다음에 현재 과정이 온도가 일정하다면 부피가 V1에서 V2로 변하기만 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이 수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nR 로그 V1에서 V2. 알겠죠? 이 수식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여러 수십 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 계산 과정 됐고 외워.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드운 과정에서는 무질서도 변화를 nR 로그 V1에서 V2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자. 오늘 몇 시까지죠? 저희가 3시 반까지. 아, 3시 반? 지금 몇 시에요? 3시 반이라고요? 오늘 몇 시까지예요? 아, 네네. 우리 4시까지요?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죠? 1시 반 했어요? 1시 반 했어요. 그러면 한 5분만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배터리 때문에. 네. 화장실 갔다 와서 빨리 갔다 오세요. 나는 칠판 정리하고 있을게요. 오씨, 너무 많이 찍었다.